자, 고성급 칼럼입니다. 이재명이 앞에 발랑 들어놓은 조선일보. 예, 자유일보의 자유 칼럼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하는 황금 교수가 존폐 위기 생계형 언론의 비루한 침묵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예, 아주 통렬한 칼럼입니다. 잠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소란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격인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스승격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근데 플라톤이 말하는 절대 진리가 있다면 굳이 시끌시끌한 정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절대 진리는 없기 때문에 정치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란스러운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갈파한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황금 교수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이가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권력을 움켜잡은 이 한 달 동안 보니까 거대한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마치 동물농장처럼 거대한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것 같다. 입법 행정이 장악된 상태에서 사법부가 경쟁적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에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정책은 일말의 잡음 없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찍소리 못하고 대가리 숙이고 따라가고 있다. 100년 전 나치 독일 그리고 북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급조되고 반대는 물론 토를 다는 곳조차 불경죄로 몰릴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최후장치인 언론조차 침묵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굴종적이다.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해왔던 신문들마저 정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침묵이 폭력적 강압 때문이 아니라 예견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알아서 기는 자발적 통제. 자발적 통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알아서 기고 있다는 뜻이다. 자발적 통제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훨씬 더 교묘하고 효과적이다. 지가 알아서 기니까. 밖에서 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기니까 정권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이 언론학 교수답게 근데 이 언론이 정작 떨고 있는 것은 정치적 압박보다 자신들의 존폐 위기인 것 같다. 근데 이 존폐 위기는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급감하면서 언론들 스스로 존폐 위기에 시달려온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존폐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다. 종이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추락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된 지 오래됐다. 유튜브, OTT한테 난타당해서 탈진한 상태에서 지금은 인공지능에게 결정타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퇴출 위기이기 때문에 족벌 언론들은 국가 권력, 정치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게 보인다. 정치 권력이 이 온라인, 유튜브나 OTT나 이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종이신문이라든지 지상파 같은 족벌 언론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나머지 알아서 들어놓고 알아서 대가리 숙이고 있는 거다. 알아서 자발적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다. 트럼프 반대 진영에 섰던 CNN 추락을 보라. 트럼프의 열렬한 서포터스 역할을 했던 폭스TV의 약진을 보라. 결국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자기 통제하게 만들고 대가리 숙이게 만들고 발랑 들어눕게 만드는 것, 이것은 정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존폐 위기에 이미 봉착해 있는 생계형 언론의 자기 문제일 수 있다. 정말 통렬한 칼럼입니다. 이 황금 교수의 칼럼을 보고 조선일보 양상훈이의 칼럼을 한번 보시면 셀프 통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상훈이는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종결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에서 마치 이재명한테 사법 리스크를 종결하려면 좋은 정치를 하면 돼라고 정말 선의의 충고를 하는 듯이
썼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오로지 이재명이 빨아주는 칼럼을 조선일보를 대표한다는 양상훈이가 써제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취임 한 달이 돼서 잘한 일들을 꼽아봤다. 한 달 동안 이재명이가 뭘 잘했나를 꼽아봤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보기도 했대. 그렇게 모아본 결과 이재명이가 한 달간 잘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가 한 달 동안에 4대 참사를 만들어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양상훈이는 한 달 동안에 이재명이가 잘한 일이 꽤 많대. 그러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게 인사예요. 인사를 잘했대. 대체로 평균 이상 점수가 되는 것 같아. 두 번째, 뭐 정말 이게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이 언론인의 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뭐 외교 분야에서 한미동맹 중시하는 인사들을 고용했대. 그 조현, 이민자를 자발적 노예라고 불렀던 자가 괜찮은 인사라는 거예요. 또 첫 문민 국방장관 후보가 합리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래. 방위 출신 국방장관 잘했다는 거예요. 기용을. 노란봉투법 속도 조절하고 방송법 처리에 부정적이라고 이재명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이재명이가 방송법 처리 안 해요? 노란봉투법 속도 조절해요? 안 해요?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왜곡하면서 아첨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의 양상훈이가.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이. 또 윤정부 관료들도 가리지 않고 쓰고 있대. 윤정부 관료들도 가리지 않고 쓰고 있대. 그래서 양상훈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재명의 인사에 낙제점을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 도대체 누굴 만난 거야? 누굴 만난 거야? 그게 궁금하다. 누굴 만난 거야? 또 주목되는 게 김혜경의 행보래. 김건희와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성공하는 김혜경이라 해외 방문, 첫 번째 해외 방문 때 김혜경이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대. 그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김혜경 뒷얘기가 안 나오고 있대. 그래서 이른바 여사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있대. 김혜경과 관련된 그 수많은 얘기를 이자는 뭘로 듣는 거야 지금. 김혜경이 뿐만 아니지. 권력 잡자마자 김현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 이런 얘기는 이자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가? 도대체 누굴 만나는 거야? 또 이재명이가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찾고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고 언론사 대표들과 식사 간담회를 하고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뭐 극찬이야 극찬. 이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도스태핑 그거는 아주 기억에도 없는 것 같아. 또 아하 내가 이해를 해요. 아하 이 이재명이가 언론사 대표들하고 밥을 먹었구나.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열심히 빨아주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자신의 방탄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했대. 아니 법원이 알아서 다 리스크 해소해 주는데 법까지 통과시킬 게 뭐 있어. 황건 교수가 언론이 존폐 위기에 빠진 생계형 언론이 비루하게 침묵하고 있고 비루하게 아첨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탄압을 받아서가 아니다. 지것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서 어떻게든 좀 우리 좀 구해주세요라고 정치 권력한테 알아서 기면서 자기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게 황건 교수의 칼럼이었고 그 황건 교수의 칼럼이 에이 설마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오늘 조선일보의 양상훈이라는 자,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이라는 양상훈이라는 자의 이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드러누워서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이재명 앞에 발랑 들어놓은 조선일보.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